네, 이제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저희가 좀 이사를 왔어요. 네, 스튜디오 바뀌고 난 다음에 예. 새롭네요. 예. 잠깐이지만 또 네. 새로운 환경에서 좀 리프레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하신 기업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시장이 시장인 만큼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음고생을 넘어서 수익을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기대했던 치만큼 나왔죠. 매출이 93조 이제 8천억, 영업이익이 201조였는데 20조 1,000억이었는데 DS 부분, 메모리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6조 한 4천억 정도. DX 부분이 이제 1조 3천억이었는데 DS 부분만 보면은 D램 같은 경우에는 15조 정도 영업이익이 있었고요. 낸드 플래시는 2조 6천억인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파운드리 쪽이었어요. 파운드리가 한 적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 4,800억 정도 되겠지 그랬는데 1조 2천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이게 좀 느리구나를 그렇죠. 파악을 근데 했었어요. 지난 분기가 2조가 넘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2조, 선방하지 않아요. 선방하긴 했는데 네. 야, 이게 그래도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근데 1분기 때는 이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1, 4분기 때 되면 비수기가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2월 30일 끝날 때까지 최소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1.2%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사이클 상에서 계속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가 서버양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0% 이상 비싼 가격에도 체결됐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2% 정도 상향될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분기 대비 12%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금년의 영업이익이 한 156조 정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HBM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업 부분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138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섹터만 보면 전년 대비 무려 452%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 껑충 뛰는 거죠. 4배 이상. 그리고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한 11.7기가 BPS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도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메모리가 가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성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여러분들 뭐 이전에도 작년 5월, 6월 달부터 계속 이제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충분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차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0만 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1999년도 때하고 2000년도 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최소 10배 같거든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SK텔레콤이 20배 갔는데 지금은 SK텔레콤이 아니고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제 희망 사항입니다만 충분히 10배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차 목표 가격 30만 원까지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30만 원 너무 좋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뭐 한 달 만에 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한 2년 정도 이상 갖고 갈 생각하셔야 될 것 2년 같습니다. 정도. 네. 이렇게 기간이랑 목표가랑 같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할 때도 여전히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은 어디일지도 또 바로 배우러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쪽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역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슈는 뭐 이미 다 얘기됐었고 금년 같은 경우 가이던스를 보니까 도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한 416만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0.5%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당히 금년에 매출이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한 1 내지 2% 정도.
영업이익률이 6.3에서 7.3% 정도 나오고 있죠. 관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아직 25%의 관세 적용된 게 지금 미국이 북미 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는 25%의 관세 적용되고 있는 이 재고가 소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하반기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15%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관세는 금년에도 한 4조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60%까지는 이 관세 이슈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계획을 작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77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년에만 17조 8천억 정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금년하고 내년이 투자 피크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028년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됩니다. 네. 금년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틀라스가 이제 실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SDV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분리해결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5만 장을 지금 매입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말 배당금이 2,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27.7% 정도 초과 달성할 것 같고 보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1월 30일부터 3개월 동안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1차 목표 가격을 8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21년도 때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 펄을 한 15배 정도 상정돼 갖고 그때 현대차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펄을 15배 이상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1차 목표 가격은 80만 원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얼마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기간을. 현대차 기간도 이거는 이제 80만 원을 예. 내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좀 본격화돼야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내년까지 80만 원 도달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금요일 날 이제 상향을 했는데 바로 달성을 했고요. 4차는 43,000원 달성이 바로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3조 원 가량이 저는 이제 3조 원 이상이 더 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2주 전에 이제 STO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했는데 STO 관련해 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5차 목표 가격을 47,000원으로 또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차네요. 네. 지난 거래에 보면 증권주들도 막 다 갈 것 같았는데 다 빠졌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유일하게 또 상승 마감을 지켜줬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저희는 보유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2월의 첫 거래일에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가 나올 차례인데요. 네. 어디입니까? 자, 이번에 제가 원래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공략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오, 진짜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로 이제 안 놓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여러분들 첫날 공략해야 될 종목은 네. SK 스퀘어입니다. 아, 어째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매번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야, 신고가 난 종목은 더 이상 공략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네. 2021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 난 종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 대회가 있는데 그 투자 대회에서 2021년도에 1등을 했던 분이 2021년도 신고가 낸 종목을 해갖고 1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갖고 있습니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역대급으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내고 있고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11번가 그리고 여러분 팀에 많이 쓰고 계시죠? 팀의 모빌리티도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반도체하고 AI 산업에 대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형 지분 형태로 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 갖고 2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가 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공략 한번 해보시고요. 시초가에 공략을 합니다. 1차 목표 가격은 65만 원, 손절 라인은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SK 그룹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무섭습니다. 네. 처음에 금산분리 얘기하면서 SK 네. 스퀘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죠. 어느덧 또 신고가네요. 자, 달리는 말이 계속 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이 주말 사이 나온 뉴스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달래주실 네. 수 있는 그런 노이즈, 시간과 네. 공간이 있다고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 검색하시고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 끝나고 8시부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2월 달에 공략해야 할 종목들 제가 딱 준비했으니까요. 8시에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그리고 2월 달에 공략할 종목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월입니다. 8시에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서 안심 처방 받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